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와 신경안정제, 에티졸람, 알프라졸람, 항우울제, 트라조돈, 파록세틴의 치사농도 또는 독성농도와의 상호복합 작용 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때 고의성이 입증되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면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나 60252 2018 가단 5024-304 토대로 구체적이고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급심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은 2004년 7월 30일 주계약인 일반사망보험과 특약인 재해사망보험을 각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2017년 8월 30일 모텔에서 쓰러져 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 제목에서 언급한 그러한 약물들이 치사농도 또는 독성농도로 검출되었고, 기타 외력이나 압박, 질병 등 특이할 사인에 영향을 줄 만한 소견은 없습니다. 비록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나 국가수의 법의학 교수는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급성복합 약물 중독사로 기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입니다. 주계약 중 면책 예외 조항, 즉 자살하여도 부책하는 조항이 재해사망 특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 규정인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 후에는 자살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때 이러한 약관 조문을 해석할 때는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 규정을 바로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 뒤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 자살하여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망인의 사망이 재해사망보험 특약상 이른바 재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외래성까지 추가 입증한다면 이른바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익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당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원고가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급심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망인은 현금과 신경안정제를 따로 챙기고 1시 51분경에
모텔에 혼자 입실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은 모텔에 입실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자, 망인은 평소에 어느 정도 복용을 하여야 안전하게 치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상해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약물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양의 약물과 술을 마셨다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사고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입증하였으므로 당해 사고는 보험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 당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과음하여 그 슬기운에서 기인한 만용으로 인하여 치사량의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서 이는 순전히 자살을 성공시키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즉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 사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입니다. 관련 사례 1.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 과다 복용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264회, 295회, 296회, 297회, 298회, 299회, 300회, 301회, 302회, 303회, 305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10년 1월 29일 이전 송보 면책약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304회, 306회, 307회, 308회, 309회, 310회, 311회, 312회, 313회, 314회, 315회, 316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